늘상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역사는요, 무협지보다 더 재미있습니다. 감히 하는 사람의 기법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은 구름을 얘기를 합니다. 구름을 얘기를 하는데,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구름을 보고서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기륭하고 점을 칠 수 있다는 게 이게 참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래서 오늘 천문요초 중에 기운 중에 원래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기운의 석입니다. 상스러운 기운. 근데 하도 막 오박도 내리고 청동 번개도 치고 이래가 제가 엄기를 사실 저번 주에 먼저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 엄습한 기운이 자주 일어나면은 그 땅에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우레, 천둥, 그 다음에 우박, 눈, 그 다음에 서리. 이 서리가 왜 그 여자가 하늘 품에 놓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는데 그 이치가 그때 서리 내리면 그냥 뿌리에서 자라는 모든 식물을 뿌리까지 다 죽여버리는 그 하늘의 응징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은 석이면서도 기운을 보는 건데 주로 구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구름도 뭉게구름이 있는 반면에 약간 안개 같은 구름도 있고 뭐 또 막 그냥 폭풍으로 가져오는 구름도 있고. 그래서 천문요초 이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21세기 과학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이게 10,000m 정도 올라가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난운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생긴 권청운, 건운, 권적운, 고적운, 고청운, 적운, 정청운, 청운, 난청운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 지방을 다니면서 김포공항에서 매주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울산공항을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여기 한 1000m 정도만 올라가면은 그냥 구름이 없어요. 맑은 하늘이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구름도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새털구름, 디널구름, 양떼구름, 새털구름, 요런 것이 지진운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권청운인데 이게 태양을 주위에 이렇게 해물이 나는 거. 이거를 베일구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게 베일에 쌓여진 구름입니다. 태양에 이놈이 나타나면 골 때리는 일들이 벌어져요. 진짜로 보이더라고요. 가장 조선시대에도 가장 두려워했던 구름이잖아요. 바로 저 베일구름이에요. 양떼구름, 고청운, 난청운, 비구름, 청정은 두루마리 구름, 뭉게구름, 소나기구름, 안개구름 이렇게 있는데, 자, 천문요초 기운 첫 번째 상스러운 기운. 상스러운 기운에는 경운과 귀사와 창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기운이 있어요. 첫 번째 경운, 연기 같으면서도 연기가 아니고 구름 같으면서도 구름이 아니면. 이게 우리 산에 가다 보면은 특히 암산. 그때 아침이나 주로 이제 아침 즈음에 보이죠. 하늘은 그냥 막 맑기가 이럴 데 없는데 그 안반과 안반 사이 하여튼 뭔가 그 연기인 듯 아닌 듯 막 기운이 팍 약간 하얀 게 서려 있는 게 보여져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오색 구름 밑에 현자가 응가한다고 했잖아요. 특히 이런데 오색 구름 밑에 이런 경운이 이렇게 쫙 깔려있다 그러면 진짜 명당짜리죠. 거기에 혹시 점사 보는 데 있으면 얼른 가서 점사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구름 같으면서도 구름이 아니며 흥성하고 어지러운 듯 하면서도 간결하고 굴곡지어진 것을 경운이라고 한다. 요경자를 써도 경운이라고 하는데 기뻐하는 기운으로 태평하게 된 조짐입니다. 우리가 문경에 이제 우리 종산이 있는데 그 산 이름이 모산이에요. 근데 어느 때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한쪽 뒤통에 이렇게 서기가 쫙 서려져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사진 찍으니까 그게 그대로 나타나요. 실제로.
희한하게 나타나더라고. 신기해서 내가 찍었는데.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찾다가 비슷한 거 하나 찾았는데 이것은 서기가 아니고 그냥 안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사. 구름이 이렇게 생겼어요. 별 같으면서도 별이 아니고 구름 같으면서도 구름이 아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그림을 딱 그려놨어요. 도대체 이게 뭐죠? 혹자는 별에 두 붉은 혜성이 있어. 별에 뭐 두 붉은 혜성이 덮어서 있어. 위로는 덮개가 있는 것 같다 하고 아래로는 별에 이어져 있다고도 한다. 이런 기사가 있으면은 기사가 처럼 귀국하는 사람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것은 석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외교 사절로 가가지고 좋은 소식을 전해오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그런 구름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뭐 도대체 이런 구름이 세상에 뭐 있나 보죠. 있으니까 이런. 근데 이게 이제 돌아올 길자를 썼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귀신처럼 생겨서 그렇게 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숫자가 안 좋은 의미라서. 창. 세 번째는 창이라고 하니 비선 불고 용의 형상과 비슷하다. 그래서 뭐 이 보니까 이런 게 하나 뭐 구름이 하나 나타난 게 있더라고요. 성인이 일어나고 임금이 1000명을 받게 되면 출혈을 한다. 아, 이제 드디어 베들레헴의 별이 2016년도에 떴기 때문에 한반도 위에 떴거든요. 틀림없이 2000년 만에.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성인이 일어나지 않을까. 혹시 이런 구름이 보이면은 근데 그 지역 어디인가 누가 태어났을 겁니다.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이렇게 붉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비선 붉고 용의 형상과 비슷하다. 있나 봐요. 그런 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사스러운 기호. 요기. 요기는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무지개죠. 이거를 홍해라고 한다. 첫 번째는 무지개이다. 해 옆에 기운이 있는 것이니 북두의 절기가 어지러운 것이다. 북극성의 절기를 가리다. 사람들이 의심 많은 마음을 갖고 여자들이 엄탕하며 신하가 임금을 해치려 하고 패자를 내치게 되며 황후나 왕비가 정치를 전단하고 임금이 첩을 많이 두게 된다. 서양에서는 무지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청춘낚시가 올려서 먹고 놉니다. 행복.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라고. 네. 그래서 이것을 소위 말하는 은하수로 이렇게 서양에서는 비유를 하고 해요. 그래서 예수나 성모 마리아가 요 위에서 이렇게 서 있는 모습들을 많이 그립니다. 근데 동양 사상하고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그저 중동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무지개가 잘 뜰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장원. 이게 뭐예요? 요사스러운 기호. 우리 집에도 애완견을 처음에 하나 길렀는데요. 조그만한 거. 그 새끼를 4마리 낳아가지고 세 마리는 업어 보내고 한 마리는 나오다가 툭 하고 죽어서 나왔고 3마리를 낳아서 2마리는 업어 보내고 새끼 1마리 하고 근데 또 1마리를 또 딸이 누가 업어 와가지고 3마리를 키우는데요. 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 3마리나. 그러니 이게 요사스러운 기운이 많죠. 인간보다 개를 더 좋아하니. 두 번째는 장운이라고 하니 개와 같이 생겼고 붉은색이면 꼬리가 길다. 이게 진짜 개처럼 생겼죠. 근데 이게 붉은색이라는 거야. 응? 이런 구름이 나오면은 임금이 환란을 일으키고 병난이 일어나는 조짐이 된다. 이게 붉은색이면 꼬리가 긴 이런 구름이 혹시 보이면은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얼른 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분인데 이제 이거는 10종류의 햇물입니다. 햇물인데 그 중에서 하여튼 이렇게 생긴 게 제일 두려워했어요.
태양의 전기를 간다. 태양은 북극성의 태양계의 대행자라고 이렇게 옛날 어른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침. 첫 번째는 침이라 하니 음양과 오색의 기운이 엄밀하게 젖어 들어와서 서로 침범하는 것이다. 혹은 포이라고도 하니 햇물이나 달물이 같은 뒷배경의 종류로 무지개 같으면서도 짧은 것을 말한다. 무지개 같지만 짧죠. 달무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무리 지면은 뭐 달무리 짓다고 뭐 좋아하고 잘 보고 했는데 달무리 지면 뭐 그 다음날 뭐 합니까? 비 오잖아요. 비 오잖아요. 저 가운데 있는 게 해지요? 예. 그림이에요? 네. 해죠? 여기 작년에 무지 많이 떴어요. 작년에 무지 떴어요. 흐릿하면서 태양을 가리면서 태양의 전기를 가린다. 그러니까 두 번째, 상이라 하니 구름의 기운이 형체를 이룬 것을 말한다. 붉은 까마귀와 비슷한 형상으로 해를 사이에 끼고 위로 올라가는 종류. 햇머리와 비슷하다. 아, 이것도 요사스럽다네. 정상적인 일이 안 일어나. 꼭 태양 속에 이 삼조고 형상이 보일 때는 이게 임금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 늘 통제 잘못하니까 제대로 정신 차려라. 그걸 보고서도 잘못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올 초에 2월 달인가? 한강변에 이 태양이 뜨는데 한강변 위에 까마귀가 한 마리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까마귀를 배경으로 태양을 찍어가요. 그러면 뭐 태양 속에 까마귀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게 온 신문에 다 나왔어요. 저한테도 있어요. 온 신문에 그게 다 나왔다니까. 이게 경고야. 그거는 뭐 무심코 찍었겠지만. 그런데 지금 제가 여의도 있지만 여의도요. 그냥 온데만데 까마귀가 지금 막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 전부 다 날라와요. 어디 날라오는데 교회 첨탑이 올라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이게 무슨 일이지 도대체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이라 하니 해의 곁에 있는 기운으로 해를 찌르는 형태를 취한다. 어린아이가 차고 다니는 옷걸이 형상이다. 자, 옷걸이 형상이다. 태양을 뭐가 가로질렀어요? 흰 구름이 가로질렀죠. 이것을 굉장히 불길한 징조로. 적어도 많이 나타났어. 어? 적어도 많이 나타났어. 전을 흉이라고도 하는데 이 옷걸이 형상이거든. 이것은 태양의 전기를 가리는 것은 물론이고 태양에 도전을 한 거야. 그 뭐야? 태양의 심장에다가 총알 갖다 길이 꼽은 거예요. 그럼 임금님 문제가 좋을 일이 없죠. 임금님 문제. 제가 저번 시간에 제가 음습함할 때 이게 나왔잖아요. 그 뒤에 또 나와요. 네 번째는 감. 구름의 기운이 해의 바로 위에, 구름이 해 위에 있어가지고 가리는 거야. 그 다음 암. 이거는 일식 또는 월식인데 빛을 뺏긴 것으로 봤어요. 빛을 뺏긴 것으로. 경방역전에 말하기를 해 또는 달이 붉고 누렇게 되는 것을 박이라 하는데 일설에는 서로 사귀지 않으면서 먹는 것을 박이라 한다. 위소가 말한 것은 기운이 가서 핍박하는 것이 박이라 했으니 이저러지게 하고 해상하는 것을 식이라는 것이다. 어찌됐든 하여간 이 밝음을 뺏기는 것은 좋지가 않다. 뭐 백성들이 동요도 하고 했지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몽이라 하니 어둡고 희미해서 강명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대낮에 진짜 이 태양을 이렇게 가리면서 뭐 이런 모습 나타나면 좀 진짜 기분이 안 좋죠. 멍상하잖아요. 미 일곱 번째는 미라 하니 봐요. 흰무지개가 하늘을 두루 엮으면서 해를 깨뜨리고 지나가는 것을 말한다. 깨뜨렸잖아. 흰무지개가 해를 깨뜨리면 가까운 척신이 난리를 일으키고 그렇지 않으면 제호 중에 방력을 깨하는 자가 생긴다. 이게 만약에 작년에 많이 일어났다면 지금 김정은이나 문재인 대통령 측근에 시진핑이나 어떤 놈이 지금 기회만 되면 땡기려고 지금 조준을 하고 있다. 아까 전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네. 사진 찾기가 쉽지 않겠네.
자료사진 쉽지 않겠어. 겨우 찾았어요.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요, 천문영산 중에 이거를 제일 두려워했어요. 관찰 보고 나는 그런 통사라고 그러니까 천문관들이 만약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바로 왕한테 보고 왕이 뭘 했겠어요? 비밀 특수수사대 요청을 해서 야, 역심을 품고 있는 새끼를 찾아와! 그렇게 했겠죠. 여덟 번째 설하하니 상과 같은 기운이 해외 위에 있는 것을 말한다. 해외에 그냥 상과 같은 기운이 있다. 일설의 관이 배경과 같은 것이 차례로 중첩해서 해 곁에 전부 다 이 태양의 전기를 양의 기운을 가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아홉 번째는 제라하니 햇무리 같은 기운으로 혹은 무지개라고도 한다. 이렇게 햇무리가 있는데 무지개가 지나가. 상, 열 번째는 상이라 하니 기운이 오색으로 형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상이다. 다섯 가지 색깔로 푸른색이면 기근이 들고 붉은색이면 병난이 일고 흰색이면 사람이 많이 죽고 검은색이면 근심이 생기며 노란색이면 곡식이 잘 성숙한다. 기운이 오색으로 형체를 이루고 있다. 도대체 저거를 뭐 어떻게, 그거는 뭐 사진을 찾을 수도 없고. 이게 참, 노란색은 좋습니다. 곡식이다. 천문요초에서 다른 것은 별자리 보는 거기 때문에 다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놈의 자연현상에 서기와 그 다음에 이 요기, 그 다음 뒤에 유기가 있는데, 이거 이해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뭐 구름만 쳐다보고 있으면서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까지 무심코 봐왔던 구름이 새롭게 다가온다는 거죠. 교수님 다음번에는요 꼭 구름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색깔이 입히면은 월 5 색깔 7 색깔 그럼 배워야 수도 되는데 있구나. 간단합니다 컴퓨터로. 자, 이제는 6입니다. 떠도는 기운. 떠도는 기운은 하늘을 가리고 해와 달의 색깔을 잃게 하니 이는 모두 비와 바람의 조짐을 얘기한다. 꿈을 럭대고 엄습해서 해와 달이 모두 빛을 잃는다. 낮에도 해가 나타나지 않고 밤에도 별을 볼 수 없으며 구름이 가리고 있으면 대적하던 두 상대방이 엄밀히 서로 도모할 것을 의논하게 된다. 이 연못 꾸밀 때 보면 꼭 청동 번개치고 막 억수같이 비가 올 때 복면을 하고 외진데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가야지 이게 막 복심 이런 거를 막 푼나 봐요. 역심. 종료. 해를 이어. 해를 이었다는 것은 직선 형태로 된 기운의 미가 미미하게 일어나 해 위에 있는 것을 이었다고 한다. 상상을 해보세요. 이었다는 것은 덕의 뜻이니 나라에 기쁨이 있게 된다. 해 위에 있는 것을 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다. 직선 형태로 된 기운이 해 위에 미미하게 이렇게 쫙 깔려져 있다. 그 다음에 벼슬. 푸르고 붉은 기운이 해를 안는다는 것은 둘러싼다는 얘기죠. 해 위에 있는 기운이 적은 것을 벼슬이라고 하니 나라에 기쁨이 있게 된다. 아이고, 이거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 근데 그런 현상을 관측해서 사진 찍은 사람도 없고, 근데 고대는 틀림없이 이거를 보고 관측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각건 영, 건유, 짊어질 부, 갈라지면서 구번 급. 푸르고 붉은 기운이 적으면서 해 아래에서 사귀는 것을 각건이라고 하고, 이렇게 맺다는 얘기겠죠. 태양 아래에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푸르고 붉은 기운이 적으면서 둥근 것 한둘이 해 아래에 있는 것을 끈이라고 하고, 푸르고 붉은 기운이 적으면서 반 정도 햇머리를 짓고 해 위에 있는 것을 짊어진다는 것은 땅을 얻었다는 것이니 기쁘게 되는 것이다.
또 말하기를 푸르고 붉은 기운이 크면서 기울어지고 해 곁에 의지하고 있는 것을 갈라지면서 굽었다고 한다. 아이고 참. 하여튼 태양의 주변에 이렇게 함무를 해가지고 전체를 가리는 전체를 가리는 현상은 나쁜데 일부를 가리는 것을 또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고리진. 이거는 이제 다른 나라에 있었던 태양이 그 양출이 아니고 세 개의 태양이 뜨는 현상이 일어난 적이 있거든요. 저게 이 구름하고 뭐 안개 같은데 반사가 돼서 저런 현상이 일어난다, 북반구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 담아봤고요. 푸르고 붉은 기운이 둥글면서도 작고 해의 좌우에 있는 것을 고리졌다고 하니, 고리전 게 두 개 있다고 하니 너렇고 희면 기쁨이 있게 된다. 또 말하기를 전투가 있을 때 해에 고리진 기운이 한 개 있으면 기쁘게 된다. 해가 서쪽에 있으면 서쪽 군대가 승리하고, 요 고리진 거에 해가 동쪽에 있으면 동쪽 군대가 승리하며 남쪽이나 북쪽도 마찬가지다. 전쟁이 없을 때에 고리가 지면 장군을 임명하게 된다. 해 옆에 고리 같은 기운이 이렇게 있으면 전쟁에 점을 칠 때, 성패에 점을 칠 때 요용하게 사용했다. 고리졌다는 게 어떤 형태죠? 고리졌다고 하는 것은 옷가락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 그림에서 어떤 데 또 옆에 고리짐이 뭐 이렇게 뭐가 하나 기운 같은 게 있다는 그런 얘기. 길게? 아니 동그랗게. 아니 해의 좌우에 있는 해를 고리졌다고 표현을 한다고 지금 앞에 나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태양이 있는데 태양 좌우에 고리진 형태의 기운이 있는 경우, 그걸 얘기합니다. 구름이 형태가 그렇게 생겼다는 얘기겠죠. 나는 또 말하기를 곁에 반고리, 고리인데 반. 이거 우리를 보면은 홍산옥 생각하면 되겠죠. 반고리 거친 것을 해를 향해 있는 것이 그것을 아는 포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런 용어들이 역사서를 읽다가 보면은 태양 근처에 저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라는 것을 알면 되는 겁니다. 푸르고 붉은 기운이 달에 초생달과 같으면서 해를 등진 것을 등진다라고 한다. 상상을 그냥 해보세요. 근데 그런 현상 사진이 없으니까. 또 말하기를 등진 기운이 푸르고 붉으면서 바깥쪽으로 굽어 있는 것을 배반한다고 하니 나뉘어져 자신의 틀을 배반하는 현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 나라에 누군가가 뭔가 좀 이 땅을 나눠서 좀 통치해 봤으면 하는 제후들이 있다거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경이라는 것은 허리띠의 장식 구슬 같은 것으로 해의 내 모퉁이에 있다. 이거 모르겠어요. 해의 내 모퉁이에 허리띠 장식 구슬 같은 거. 고등 푸르고 붉은 기운이 길면서 해 곁에 세워진 상태로 있는 것이 고등이다. 해 근처에 이런 구름이 길게 쫙 서 있다는 얘기겠죠. 해의 곁에 한 개의 고등이 있고 해의 한쪽을 가리면 해당 지역의 신하가 자립하고자 하고 고등 것을 따라서 치는 사람이 승리한다. 해 곁에 두 개의 고등이 있고 세 개의 안음이 있으면 자립하고자 하던 신하가 성공하지 못하고 안음의 방향을 따라서 치는 사람이 이기고 장군을 죽인다. 아이고 어렵다. 두 개의 고등이 있고 세 개의 안음이 있으면 고등이 있는 지역의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여 반란을 일으킨다. 어쨌든 태양 옆에 이렇게 직선으로 된 구름이 서 있으면 별로 안 좋아요. 뭔가 영토를 분할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신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운이 삼각형을 이루며 해 내 곁에 있는 것을 건다고 한다. 기운이 삼각형을 이룬다? 참.
해의 네 방향에 있다. 걸어놓은 가로막대. 푸르고 붉은 기운이 가로로 해의 위와 아래에 있는 것을 가로막대라고 한다. 이제 그런 현상이. 그러니까 이 기운은 구름일 수도 있고 구름처럼 보이는 이 기운, 그러니까 막 연막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 기운이 반 정도의 둥근 태를 그리며 해 아래에 있는 것을 잇는다고 하니 잇는 것은 신하가 임금을 잇는 것이다. 그 뭐예요? 신하가 임금을 잇으면 임금을 폐위한다는 뜻이죠. 일설에 해 아래 노른 기운이 세 겹으로 있어서 앉는 것처럼 있는 것을 복을 잇는다라고 한다. 임금에게 길하고 기쁨이 있으면 또한 영토를 얻는다. 성은 임금과 신하가 서로 잇는다는 뜻이 있으므로 길한 조짐이다. 영문은 아니네요. 자, 밝음. 푸르고 흰 기운이 신발같이 해 아래에 있는 것을 바른다고 한다. 해 밑에 신발 같은 기운이 이렇게 여러 구름이 있으면 기운이 있으면은 이게 신발같이 생겨서 이제 해가 밝고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자, 이제 이 떠도는 기운을 가지고 치는 점입니다. 점. 요게 12개 요기에 대해 설명을 했죠. 요걸 떠도는 기운을 가지고 점을 어떻게 치느냐. 안음과 등짐. 해의 곁에 안음이 5겹으로 있으면 아는 방향을 따라 전투하는 사람이 승리한다. 앉는 방향을 따라 전투하는 사람이 승리한다. 무슨 소리일까요? 5겹으로. 해가 한 번은 앉고 한 번은 등지는 것을 파주라고 한다. 앉는 것은 순한 기운이고 등지는 것은 거역하는 기운이다. 양쪽 군대가 서로 마주칠 때 앉는 방향을 따라서 반대 방향에 적을 치면 승리한다. 그러므로 파주라고 하는 것이다. 패배해서 도망간다. 안고 등진다. 중국 역사에서의 경험치를 가지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난 이 현상은 구름을 이렇게 제가 자세히 관측을 못했기 때문에 안음과 고리지음과 모지계와 경, 해를 안고 또 2개의 고리지음이 있으며 하나의 무지개가 안음을 꿰뚫으며 안음이 해에 이르르면 무지개의 순에서 치는 쪽이 승리하고 장수를 죽인다. 아이고 어려워.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해 근처에 일어나는 조짐을 보고 전쟁의 승패에 점을 쳤다는 거야. 근데 저걸 봐가지고 야 우리가 질 것 같으면 저거 보고 야 일단 작전사 후퇴를 하겠죠. 이긴다거나 무조건 뚫고 들어가겠죠. 해를 안고 2개의 고리지음이 있으며 또 경이 있을 때 2개의 무지개가 꿰뚫으면 안음이 해에 이르려면 무지개의 순에서 치는 쪽이 승리한다. 자, 안음과 경과 고리지음. 해에 2개의 안음이 있고 그 안에 경이 있으면 안음의 순에서 치는 쪽이 승리하고 일설에는 군대 안에 반란을 꾀하는 자가 있다고도 한다. 해에 2개의 안음이 있고 좌우로 한 개씩 2개의 고리지음이 있으며 요렇게 옷가락지처럼 2개의 고리지음이 있으며 흰 무지개가 안음을 꿰뚫으면 안음의 순에서 치는 쪽이 승리하여 2장수를 얻는다. 야, 2장수를 얻어. 3개의 무지개가 있을 때는 3장수를 얻게 된다. 이게 뭡니까? 적군의 장수가 토해가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흰 무지개가 나타나면은 하여간 안 좋아. 안음과 색. 해의 안음이 누렇고 희면서 윤택하고 안에 안은 붉은색이고 밝은 푸른색이면 천자에게 기쁨이 있게 되고. 아니 구름의 형태도 보기가 힘든데 이 색깔까지 구분을 해야 되네. 즉 화친을 청하면서 항복해오는 자가 생기고
군대가 전투하지 않고도 적군이 항복해서 물리칠 수 있다. 이게 뭐겠습니까? 외교전이겠죠. 그냥 갖다가. 어차피 질 거 투항해라. 색이 푸르고 노란색이면 장군에게 기쁨이 있게 된다. 붉은색이면 장군과 병사가 다투고 흰색이면 장군에게 초상이 있게 되고 흰색이 안 좋아. 왜? 흰색이 왜 안 좋습니까? 북두 칠성을 타고 요단강, 황천강을 타고 그것도 중국 은하수를 타고 중국 애들의 색깔 때문에 그런 거네요. 하늘로 올라가면은 우리 민족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을 거. 검은색이면 장군이 죽게 된다. 안음과 등짐. 해에 두 겹으로 안음이 있고 또 등짐이 있으면 안음의 순에서 치는 쪽이 승리하고 영토를 얻고 아울러 군대를 철수하게 된다. 이거 올해 잘 봐야 됩니다. 8월 달에 금성과 화성이 태미연 담장을 확 쳐버리거든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북방에 안 좋은 조짐입니다. 북방에 쉽게 얘기하면 그냥 변란이 일어나는 조짐입니다. 그럼 화성과 금성이 태미연 별자리를 직접 침범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8월 달에 화성과 금성이 동시에 시차를 두고 이제 담장을 때려버려요. 그러면은 변방에 큰 하여튼 변란이 일어나요. 근데 그거는 조짐이니까. 그 다음에 해에 두 겹으로 안음이 있고 안음의 안과 밖에 경과 두 개의 고리점이 있으면 안음의 순에서 치는 쪽이 승리한다. 패배한 군대는 내부가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믿지 못하게 된다. 올해 회장님 태양을 잘 관측해 주시오. 여기에 답이 다 있어. 매일 춥습니다. 사진만 찍으면요 거기 답이 다 있어. 네. 훈, 무리짐, 해와 훈. 해의 곁에 기온이 있어서 둥글면서 주변을 두루 감고 있으며 안은 붉고 밝은 푸른색이 되는 것을 훈이라고 한다. 달무리, 해무리. 해에 훈이 있는 것은 군령의 형상이다. 해를 고리처럼 두루 감고 있어서 특별히 두텁고 엷은 기운이 없으면 적군과 군대의 세력이 서로 대등한 것이다. 전쟁의 기운에 전쟁점을 칠 때 써. 만약에 군대가 외지에 대치해 있지 않다면 천자가 호위하는 군사를 잃고 많은 백성들이 모반할 생각을 하게 된다. 해에 오색으로 물든 훈이 있으면 기쁨이 있게 되고 오색의 훈이 아닐 경우에는 근심이 있게 된다. 해에 훈이 있은 지 7일 이내에 바람과 비가 없었다면 병난이 크게 일어난다. 해무리도 이런 징후를 보이네요. 바람과 비가 없다면 병난이 크게 일어난다. 바람은 며칠 만에 한 번씩 불게 돼 설계가 되어 있다고. 5일. 비는 열흘. 1년에 36번 비는 무조건 오니까 또 비 온다고 짜증내지 말라는 거야. 아니면 몰아서 오면 더 괴로워. 바람도 마찬가지. 가벌일에는 불이 날 것을 근심하고. 훈입니다. 훈. 병정일에는 신하가 충성을 하지 않으며 무기일에는 황후의 시족이 흥성해지고 경신일에는 장군이 이롭게 되며 임계일에는 신하가 정권을 전인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반 정도 훈이 있으면 정성이 모반을 하게 된다. 태양에 해무리가 생기면 안 좋아. 대비를 해야 돼. 노란색이면 길하게 되고 검은색이면 재앙이 있게 되며 검은색이지만 훈이 두 번 거듭하게 되면 풍년이 된다. 푸른색이면 병난이 일어나고 곡식이 귀하게 되며 붉은색이면 황충으로 인한 재앙이 있게 된다. 얼마 전에 황충이 대규모로 일어났죠.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때 아마 이 훈이 이 해무리가 붉은색으로 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훈이 3번 거듭하면 병난이 일어나고 4번 거듭하면 신하가 모반을 하며 5번을 거듭하면 병사들이 기근에 시달리고 6번 거듭하면 병사들이 많이 죽게 되며 7번 거듭하면 천하가 망하게 된다. 이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삼국사기의 자연현상 기록을 보면은 황충의 기록이 많습니다. 그거 우리 메뚜기가 아닙니다. 훨씬 큰
그 메뚜기를 얘기합니다. 그걸 한 번에 했죠. 곡식을 다 썰어버리거든요. 근데 한반도에는 그 황충이 일어난 기록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뭐 이렇게 살면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중국에는 그냥 저쪽에는 그냥 가끔씩 일어납니다. 달과 기온. 자, 달의 흰색의 혼이 깨뜨리면 아랫사람이 임금을 패하게 됩니다. 달도 마찬가지예요. 해도 모반이고 달도 모반이고 흰무지개가 깨뜨리면 큰 변난이 일어난다. 그냥 달에 이게 구름이 화살처럼 이렇게 확 깨뜨리는 거 이거를 제일 두려워했어요. 해도 마찬가지고. 달에 고리지엄 등진 경훈이 있는데 고리지엄이 있으면 60일 안에 반드시 변난이 일어난다. 고리지엄이 푸른색이면 근심이 있고 붉은색이면 병난이 일어나고 흰색이면 많이 죽게 되고 검은색이면 나라가 망하면 노란색이면 기쁘게 된다. 야, 이게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응? 달의 조짐. 달은 음의 기운이잖아. 응? 부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를 회장님 핸드폰에 이런 현상이 찍히지 않기만 우리 기도를 해야 돼요. 모든 걸 다 기록하시니까요. 그때는 막걸리 한 잔 드시고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노란색이네 하고 지나가시면 죄송합니다. 예. 근데 그 누런색이라는 게 당위로 볼 적에 그게 중앙이잖아요. 그거 우리나라 사례가 아니에요. 자, 달에 정진과 병이 있으면 신하의 기강이 해이져서 제멋대로 적당을 잔악하게 해체하게 되고 달에 훈이 3번 거듭하면 병난이 일어나고 4번 거듭하면 나라가 망하며 5번 거듭하면 항우에 근심이 생기고 6번 거듭하면 나라의 정치를 잃게 되며 7번 거듭하면 아랫사람이 임금을 바꾸게 되며 8번 거듭하면 나라가 망하며 9번 거듭하면 병난이 일어나고 영토를 잃으며 10번 거듭하면 천하가 망했다가 다시 시작한다. 지금 몇 번 일어났습니까? 회장님.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꽤 많이 일어났어요. 거듭하면이 왜 거듭하면이 아, 그렇네. 저 10번 정도 된 것 같은데요. 10번 정도 된 것 같다고요? 예. 천하 대란이 일어난다는데 그 우리 백성이 요란을 하는데 한 3번만 빼주시죠. 그 3번 다시 빼면은 뭐야? 다시 시작한대요. 아랫사람이 임금을 바꾸네. 3번 빼면은 이런. 자, 그래서 오늘 천문요청, 서기, 요기, 유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길을 가시더라도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냥 무심코 보지 마요. 아, 여기 개구름이 있는데 참 이쁘게 생겼다. 이게 아니라 이런 이 땅에 진짜 이 경 같은 일이 일어나게 생겼구나. 태양이 흐릿하게 가려서 오다 보니까. 태양에 햇머리가 딱 지면은 저기에 흰 구름이 깨면 안 되는데 임금이 바뀌는데 큰일이다. 주변에 알려서 대응을 하기. 이제는 사물을 보는데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이런 거를 예사롭게 보지 마시고 특히 북극성에 내려온 천손민족은요 사회 평등 자연 평화 사상을 갖고 있어요. 나뭇잎 하나, 요만한 조각돌 하나, 흐르는 바람 하나, 아침에 내리는 이슬 하나에도 다 생명이 있는데 인간과 똑같은 존재감을 갖고 있는 평등, 사회 평등 사상을 우리는 갖고 있다. 그러니 만물을 보는 시각도 하늘에서 마고님이 이 지구를 내려다 보듯이 소중하게 보고 관측하고 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지구가 뭔지를 재빠르게 알아차려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조율하는 한부와 근사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